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현장에서 결혼 이주민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와 방역당국의 언어 소통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내내치킨 창업주 일가의 이익 챙기기가 알려지며 가맹점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7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9명, 충주 21명, 제천 5명, 음성 18명, 괴산 1명, 진천 11명, 증평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6,276명, 누적 사망은 77명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회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차례로 짚어봅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여야는 일단 밀린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인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5년 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20대에 이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잇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예산에 추가 반영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뒤에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야당에서는 처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을 내놓아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상반기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국에 접어들어 여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불과 한 달 사이에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수도 완성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 또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의 부대 의견에 따라 설계비 예산 147억 원을 활용해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동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열린 9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희생자 및 유족 권익 보호와 법인 지원, 추가 희생자 심사 등을 골자로 한 노근리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주 4.3 사건 보상 기준을 참조해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해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피난 중이던 양민 행렬이 미군의 무차별 공격을 받아 확인된 사망자만 150명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내내치킨의 재료값 부풀리기 행태 연속 보도했는데요. 본사가 책정한 재료값을 계약상 따를 수밖에 없었던 가맹점주들은 분노합니다. 창업주 일가의 비위에 혹시나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억울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행여나 불이익이 돌아올까 그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들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특정 치킨 소스와 밀가루 유통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긴 내내치킨 창업주 일가. 유통 단계 중간에 해당 회사를 끼워 넣어 26억여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완전 내 식구 아니지. 내 식구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고 하는데 왜 내가 죽어라고 해서 남의 식구 먹여 살려? 여태까지 남의 식구 먹고 살렸네? 내 식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우리 주머니에다가 나왔구나. 싸게 갖다 공급되면 싸게 줄 건데 아무래도 30% 우리가 마진을 붙였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비싸게 들어왔고. 프랜차이즈 업종 특성상 억대 연매출이 나와도 재료비, 광고비 등을 다 떼면 점주들이 가져가는 돈은 15% 남짓인 게 현실. 엄청 하죠. 프랜차이즈가 보면 밥값은 한 40% 정도를 차지해요. 나머지 60%가 부자재 값이에요. 부자재에서 남는 거거든요. 한편으론 매출에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기적으로 매출이 확 떨어지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니어도 아무래도 지장이 있겠구나. 약자 입장에서는 항상 내기가 안 되니까 고스란히 가맹점 몫이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내내치킨 창업주 일가의 위법 행위로 오너 리스크가 생겼지만 누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지 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본사의 보복성 계약 해지 우려 때문입니다. 누가 총대를 매게 되면 작심하고 적은 사람들이 나가는 있어야죠. 조심스러울 수도 없고. 자율이다, 노조는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진짜로 자유겠어요? 감시를 하고 그리고 그런 조짐이 보이면 당연히 알게 모르게 뒷수습을 하겠죠. 실제로 동종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가 잘못된 관행을 외부에 노출한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5억 3천여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고 맘스터치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점주협의회 활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를 당해야 그 이후에 입장이 된다면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점주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이 약간 일상화된 가맹점주들의 항의와 해명 요구에 소송 진행 중이란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내내치킨. 재료값으로 촉발된 불공정한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기에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의뢰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 SPC 삼립공장에서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오늘 충주 공장에서 집회를 열어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3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청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며 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 8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30일 도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화물연대의 집회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청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가 오늘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투자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충주병원지부는 건국대 법인이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충주병원으로 의전원 인가를 바꾸는 서울병원에서 편법 운영해왔고 적자 경영으로 일부 병동과 진료과가 폐쇄되는 동안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하면서 충주병원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았다며 병원 시설 개선과 인프라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건국대학교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이후 전 현직 이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과연 우리 사회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돌아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부모일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피해 아동을 적극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여중생 2명이 동반 투신하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 알고 보니 이들의 죽음은 숨진 여중생의 계부가 딸과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계부에 대한 구속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동안 아무도 두 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고 뒤늦게 구속된 가해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지자체가 나서서 의붓딸을 계부로부터 보호하려 했지만 도움을 거절하자 계부 곁에서 떼놓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아동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친족 성폭력상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아이가 오롯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고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하자는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이 성폭행 당했을 때 이 아동이 정신적으로 파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응급조치를 하자. 성폭력 범죄를 입고도 피해자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남겨질 아이들이 없도록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면 전파 차단을 위해 방문 장소와 접촉자를 빠르게 파악하는 역학조사가 중요한데요.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시가 다중언어가 가능한 결혼 이주 여성들을 감염병 현장에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추리는 방역 현장. 쉴 새 없이 이뤄지는 역학조사 사이 낯선 언어가 들립니다. Ăn ở nếu mà ăn cơm nào cũng ăn riêng một mình. mở cửa sổ thường xuyên. 외국인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건데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주 여성들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 외국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된 겁니다. 친척, 가족 같이 사는지 조사하고요. 그리고 접촉한 사람도 누구 만난지, 그 방문 장소도 어딘지. 그동안 통역이 필요할 경우 번역기를 쓰거나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도와주곤 했지만 현장에 상주하는 건 처음.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감염자가 늘어 지역 내 전체 확진자의 10%를 넘기자 빠른 대응을 위해 충주시에서 아예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역학조사는 물론 선별진료소 지원과 해외 입국자 안내 등 통번역이 필요한 업무 전반에 투입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 소통이 안 돼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외국인 정서에 잘 맞는 결혼 이주 여성 통역자를 활용해보라는. 추석 이후 늘어난 코로나19 감염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확진. 언어 장벽에 가로막힌 역학조사와 방역 현장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자체가 주도했던 지역 특화 작물 육성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포도와 대추를 충북의 특화 작물로 정하고 품종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제대로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포도 연구를 전담하는 충북농업기술원의 산하 연구기관. 온도와 습도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알아서 물을 뿌려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듭니다. 시설 채소에 먼저 도입된 스마트팜 기술을 포도 등 노지 작물에 적용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수억대의 시설비 때문에 엄두도 못 내다가 올해 처음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제 시설하우스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그걸 이제 구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설하우스에서 먼저 그 조건을 구명한 다음에 이제 노지에 맞는 스마트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쪽에선 아직 이름조차 없는 포도 신품종들이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새로운 품종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소비자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와인 제조 등 2차 가공과 판촉 마케팅까지 지자체의 비용과 인력 등의 한계에 부딪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일련의 연구가 입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품종 육성뿐만 아니라 그 품질 고급화, 그리고 노동력 절감, 그리고 이 마케팅을 위해서 품질이 좋아야 되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해야 될만 됩니다. 2년 전 시행된 지역 특화 작목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올해 처음 지역 특화 작목의 육성 주체로 나서면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포도와 대추를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충북의 특화 작목으로 정하고 이들 작목 육성에 2025년까지 527억 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사과와 복숭아 등 충북의 6대 작목도 이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수장을 연평균 10% 이상 성장시키고 특화 작목 생산 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켜 2005년 충남에서 개발돼 국내 딸기 시장에서 일본 품종을 대체한 서량을 모델로 정부는 전국 9개 권역에서 2개씩 모두 18개 작목을 집중 육성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야산에서 밤을 따던 8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벌에 수차례 쏘여 쓰러져 있던 남성 주변에서 30여 마리의 장수말벌을 제거하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헬기와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이달 초부터 벌쏘임 주의보를 경보 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주 광명산을 가로질러 목행동으로 이어지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노선을 두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명산을 관리하는 종중과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가 시내를 토막내는 국토교통부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 모르게 동의했다며 우회 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국토부 노선안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2차례 진행했으며 노선안 변경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받지 않았거나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18살 이상의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을 하면 다음 달 11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종류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청주시는 미등록 외국인도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충주시는 오늘 엄정면 신만리 탐방마을회관 광장에서 마을버스 개통식을 갖고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